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난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이분이 오시면 금요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민자영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어제 쉬어서 그런지 오늘 또 쉬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더 약간 반가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금요일이구나. 네, 저도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네. 항상 금요일이 기다려지시죠? 네, 엄청.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야 이제 저의 뭔가 일과가 좀 끝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더 신나게 와요. 더 신나게. 한 주의 마무리 일과군요. 그쵸, 저희 그쵸. 이 코너가.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워요. 저희 입장도 그래요. 이게 굿모닝 OBS의 마지막 또 코너니까. 맞아, 네, 맞아. 네. 아, 그러네. 한 주간의 마지막 그렇죠. 코너네요. 맞아. 큰 오, 의미가 샤브.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반가운. 예, 예. 유종의미를 함께하는 오늘도 네. 민자영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 함께할까요? 네,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안산 제1선거구 김동규 의원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말 다양한 노인 문제들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과 관련한 이슈가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되고 또 혹시라도 병원 생활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떤 게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간병비, 뭐 병원비 이런 거 부담이죠, 가족들은. 그쵸. 맞아요. 비용. 맞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입원해 있는 당사자도 그렇지만 이게 환자 옆에 24시간 상주하면서 누군가는 돌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직장 문제도 있고 전문성 또한 떨어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갖는 부담이 큰 편입니다. 왜 저도 지난주에 아기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입원을 좀 했어요. 근데 아기는 아기대로 누군가는 돌봐야 하고 저는 또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정말 몸이 몇 개라도 좀 모자른 상황에서 울고 싶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에 알아보는 것이 간병인인데요. 이게 바로 구해지면 딱 좋겠지만 요즘에는 간병인 수요에 비해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요. 예. 네, 혹시 운이 좋아서 매칭이 되더라도 요즘 물가 정말 세죠. 아, 맞아요. 이게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간병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정말 긴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간병인들은 사실 이게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나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간병인으로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 문제서부터 인격적인 문제서부터 품위 유지 같은 것들이 전혀 도외시되는 그런 상황이 벌써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는 직업군 중 하나 요양보호사. 제 주변에도 사실 이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네네. 몇몇 분들 계십니다. 벌써부터. 이 간병인은 뭐 어떤 자격이나 근데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와 다르게.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 간병인의 경우에는 따로 법적인 지위를 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어요. 비슷한 선상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뭐 더 나아가서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이나 의료법에 따라서 이 제도 안에서 자격이나 규칙, 또 관리 감독 등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간병인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어떤 규칙이 있고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통계청 통계 자료 분류에서 이 간병인은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환자가 받게 되는 불편함도 사람에 따라 크게 되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간병 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시면 그 가족 그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자식들이. 네네. 예.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기가 이게 비용편에서 너무 과하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도예요? 이게 사실 계약이 개인 간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평균적으로 하루 간병비가 약 15만 원 정도로 아유, 계산이 되고요. 예. 이게 만약에 한 달 동안 고용을 한다고 치면 약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예. 보통 직장인들의 한 달 월급을 생각하면은 선뜻 고용하기가 그렇죠. 좀 쉽지 예. 않은 금액이죠. 또 이게 간병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원비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에서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이 전문성 있는 외국인 간병 지원 인력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난 8월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인력 지원 시범 사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미 일본에서도요, 이 고령화 문제와 함께 간병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간병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들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일단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병 사업 사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간병인을 파견하는 그 나라에서 교육과정을 6개월에서 2년 동안을 가지고 언어 교육과 함께 간병인이 가져야 되는 간병인으로서의 전문적인 교육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본 국내로 들어오면은 국내에서 또다시 3개월에서 약 1년 사이에 교육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그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통과한 자격증을 획득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고 있는 게 현재 일본의 간병인 제도입니다. 그 김동규 의원 말 들어보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간병인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완전히 돼 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 일처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럼 이분들 그러면 숙박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해진 건 아니고요.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병원 내 기숙사 시설이나 식당 등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좀 비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급하게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이 환자들의 안전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언어 교육과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 국내에서도 별도의 실습 등을 하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체계를 잡아두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앞서 말했듯이 이 간병인에 대한 확실한 정의나 규정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환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가 일어나는 일 등을 예방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마련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간병인에 대한 전문성, 이 간병 자격 등을 다시 한번 뭔가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오기 전에 먼저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그쵸.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간병,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토론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경우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과 이제 수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경기도 또한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과 협의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지역들 교육기관도 실제로 방문을 해보고 일본 지자체 또한 찾아가 살펴보면서 실제로 도입이 가능한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고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간병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환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많은 프로그램도 또 제공이 될 것이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적절한 간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회복될 것입니다. 과도하게 책임져야 되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병비와 함께 외국인 간병인 제도는 마차의 두 축처럼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굴러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토론하고 있는 외국인 간병인 도입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된 거예요? 아직은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 중에 있고요. 요즘 뭐 사실 서울시에서도 외국인 가사 도우미 관련해서 맞아요. 진행이 되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사업이 시행되면서 뭐 문제점도 좀 나오고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짚어지고 있는데 네네.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네. 현재 간병 인력이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은 간병 인력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규 의원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고 여기에 외국인 간병인 도입까지 진행이 된다면 경기도가 간병비 그리고 인력을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김동규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 돌봄을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외국인 간병인이 뭐 능사는 아닐 텐데 한번 좀 어떻게 뭐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경기도에는 공공병원으로 불리는 경기도 의료원 총 6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원, 의정부, 이천, 안성 그리고 파주와 포천까지 보통 뭐 40년에서 70년까지 꽤 오랜 시간 경기도 내 의료 편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뭐 시설 노후화, 인력 부족, 경영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하면서 지금 산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김동규 의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민간 병원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환자들이 내원을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봉착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는 약 2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현재 보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김동규 의원은요, 제 역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지원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경기도 의료원 정상화 TF팀을 이 경기도 의회에서 만들어서 2년 동안 관련한 연구 활동을 해왔고요. 예. 최근에 최종 보고와 함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된 거예요? 일단은 6개 병원이 지역별로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분석해봤고요. 병원별로 특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심층적인 연구와 자료 분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찾아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지역 주민 대상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을 개선하는 마스터 플랜의 실행, 그리고 종합 인력 운영 계획, 의료원별 경영 효율화 이렇게 3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 70년까지도 운영이 됐으니까 병원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됐어요. 예. 그래서 노후화가 심각한 병원은 이전 신축을, 또 상대적으로 덜한 병원은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현대화를 시도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인력 문제도 해결하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김동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의료원이 상당한 역할을 해온 만큼 과감한 제안 수용과 예산 투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죽음의 공포로 그리고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부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서부터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희생과 봉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리 사회에 마치 예비군과 같은 역할을 공공병원들이 해내기 위해서라도 운영적인 측면을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의료원이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야말로 도민을 위한 병원이에요. 특히 그런 역할이 코로나19 때 최전선에서 더욱더 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공공병원들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어려움들을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 김동규 의원의 시작으로 이제 경기도 의료원 정상화 TF에서 향후 10년, 20년을 더 멀리 보면서 어떻게 하면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재정 문제, 인력 문제 잘 해결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그런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도의료원에서 의료진을 이제 채용하는데 꽤 높은 연봉이었음에도 사실은 채우기 쉽지 않다고 해서 맞아요. 일주일에 2, 3일만 출근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곳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도민을 위한 병원인 만큼 잘 해결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제1선거구 김동규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오늘도 민자영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